오늘은 2026년 1월 15일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콘서트홀에서 있은 이민찬 피아니스트의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번 협연 창간 느낌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연주는 단순히 이민찬이 잘 친 슈만 수준으로 보기에는 꽤 많은 층위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들어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위에 감정이 얹혀 있는 연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주가 흔히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뜨겁고 낭만적인 슈만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그 냉정함 속에서 슈만 특유의 불안과 몽상,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너질 듯한 감정의 파동이 드러납니다. 즉,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기보다 내부 압력으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 연주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동시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 전체 인상. 낭만주의의 외피보다 정신 구조를 먼저 세운 연주. 이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구조적입니다. 보통 슈만 피아노 협주곡은 연주자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감정을 크게 흔들고 루바토를 넓게 쓰고 피아노를 노래 중심으로 끌고 가는 방식. 다른 하나는 구조를 선명하게 세우고 내성 진행과 리듬 긴장을 유지하며 지나친 감상주의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민찬은 분명 후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연주에서는 감정이 많다보다 감정의 방향을 굉장히 정교하게 통제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의외로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기대하는 슈만 특유의 과열된 낭만성을 전면으로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 연주는 긴장, 응축, 불안정한 호흡, 순간적인 충동, 다시 침잠하는 흐름 같은 심리적 운동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합니다. 콘세르트허바우와의 관계. 반주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심리 공간을 만드는 오케스트라. 이 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오케스트라입니다. 특히 콘세르트허바우 특유의 음향은 지나치게 선 굵게 밀지 않고 질감이 매우 유기적이며 현과 목관이 서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향이 덩어리보다 공기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이민찬의 연주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찬은 소리를 수직적으로 때리는 스타일보다 소리를 공간 안에 흩뿌리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주에서는 목관이 단순히 색채 역할이 아니라 피아노의 내면 톡백을 이어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피아노가 말하고 목관이 기억처럼 응답하고 현이 그 감정을 덮어주는 식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건 상당히 신뢰악적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일부 구간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지나치게 정제되어 들리기도 합니다. 즉, 위험성, 즉흥성, 날것의 폭발감이 아주 약간 억제됩니다. 그 결과 전체 완성도는 높지만 어떤 청자에게는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악장 분석.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격정보다 압축. 이 연주의 핵심은 사실 1악장입니다. 슈만의 첫 악장은 원래 굉장히 위험한 악장입니다. 조금만 과하면 점성이 무너지고 구조가 흐트러지고 감상주의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너무 절제하면 슈만 특유의 정신불안과 열병성이 사라집니다. 이민찬은 이 두 극단 사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첫 진입부터 그렇습니다. 보통 이 첫 타격을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치거나 무겁게 몰아치는 연주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건반 두드림이 매우 선명하고 공격성은 있지만 질감은 깨끗합니다. 즉, 폭발보다는 압축된 충격에 가깝습니다. 이건 상당히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템포 운용. 이 연주에서 흥미로운 건 루바토입니다. 생각보다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 프레이즈 안쪽에서 미세하게 숨을 쉬고 리듬의 탄력을 유지하면서 박 안에서 긴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어떤 청자에게는 조금 덜 광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만은 원래 어느 정도 불안정성과 과잉이 살아야 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찬은 그 위험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건 장점이자 동시에 해석적 선택입니다. 카덴차적 독주 부분. 여기서 임윤찬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기교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음영을 단순히 빠르게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음군의 방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패시지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처럼 들립니다. 특히 왼손 베이스의 압력, 중음부의 밀도, 오른손의 비상감이 굉장히 정교하게 층을 이룹니다. 다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일부 청자들은 여기서 조금 더 무너지는 듯한 위험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에리치, 코르토, 리이테르 계열 해석처럼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낭만주의의 과열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임윤찬은 끝까지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 악장 분석. 인터메조 안단티노 그라지오소. 사적인 독백. 이 연주의 백미는 사실 이 악장입니다. 여기서 임윤찬은 거의 속삭이듯 연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약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음에도 중심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슈만 이 악장은 감상적으로 늘어지거나 지나치게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정을 과시하지 않고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용한 독백처럼 진행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합니다. 특히 프레이즈 끝 처리. 억지로 감정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을 끝낸 뒤 잠시 침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침묵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스트라와의 호흡. 이 악장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정말 잘합니다. 현이 지나치게 끈적하게 붙지 않습니다. 목관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밤, 기억, 회상, 혼잣말 같은 정서를 만듭니다. 다만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장이 조금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직접적으로 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주는 청자를 붙잡고 울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3악장 분석. 알레그로 비바체. 승리라기보다 회복. 3악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너무 가볍거나 지나치게 밝거나 기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리듬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른손의 도약감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피아노가 공중으로 떠오르듯 움직입니다. 동시에 왼손은 리듬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좋습니다. 후반부 에너지 설계. 많은 연주자들이 여기서 지나치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임윤찬은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올리고 구조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절정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단순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심리적 혼란 끝에 겨우 빛을 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게 연주의 핵심입니다. 임윤찬 해석의 본질. 기교가 아니라 정신구조. 사실 이 연주의 핵심은 기교가 아닙니다. 기교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교를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임윤찬은 음을 과시하지 않고 구조를 세우고 감정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특히 하나하나의 발음, 페달의 투명도, 프레이즈 내부의 긴장 유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케스트라를 정말 잘 듣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혼자 빛나는 협주곡 연주자가 아니라 전체 음악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냉정한 총평. 이 연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슈만입니다. 특히 구조 감각, 음향 균형, 내면 긴장, 프레이즈 설계, 오케스트라와의 통합은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동시에 전통적 낭만주의 해석에서 기대하는 광기, 붕괴 직전의 위험성, 감정 과잉, 통제 불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연주는 불타는 슈만보다 응축된 슈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오래 남는 연주가 됩니다. 처음엔 화려함보다 절제가 들리고 다시 들을수록 구조, 내성, 호흡, 감정의 압력이 점점 더 깊게 드러나는 연주입니다.